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연말정산을 더 잘 받을 수 있을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한 스케줄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2022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이런 증명 자료를 수집해서 2022년 2월 15일까지 회사에다 내주시면 이걸 가지고 국세청에다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도 하고 회사나 세무법인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이 절차사항이고 개정세법 중요한 내용만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 복리후생적인 급여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범위가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예외를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주주가 아닌 임원이 아닌 종업원, 이런 분들에 대한 사택을 회사가 제공을 해주는 거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출근을 하고 교통편이 불편하고 이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주택 제공받았다고 여기다 과세하면 근로자들이 세금 부담이 높게 되겠죠. 이런 회사들이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비과세로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중소기업 종업원이 받는 주택 구입 임차자금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서 절이나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다 하는 내용들, 종업원들에 대한 혜택이죠. 괜찮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형식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있어서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전면적으로 법 조항을 신설을 해서 갖다 놨다라는 거고,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바뀐 세법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비과세 항목에 추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위원회의 위원들이 특별하게 보수를 많이 받지 않고 일정 부분 참석하는 거마비 정도로 조금씩 받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보지만 그것도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겠다 해가지고 세금 부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외국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면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아서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합리적이죠. 주택 임차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그 소득공제, 그 다음에 월세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국인도 적용 대상에 추가를 하겠다. 무주택자인 외국인 근로자 포함을 한다는 것으로 돼 있고, 이거는 내국인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추는 건데 다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등록한 외국 동포로서 우리나라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2021년 1월 1일 이후 원리금 상환액, 이자액, 월세액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주택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완화를 좀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요.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이자, 4억 원 이하의 이자 지급한 부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택하고 분양권이 금액이 좀 달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5억 원으로 통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을 공제를 해주는 거가 넉넉한가요, 여러분? 12억까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도를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22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건 21년도에 인상이 돼서 21년도 귀속된 소득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원래는 6%에서 42%까지 1200만 원 이하부터 5억 원까지 구간으로 해서 구간이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10억 원이 넘어가는 거는 45% 세율을 더 내라 라고 하는 세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2022년 연말정산에서 처음 바뀐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양도소득세 세율도 종합소득 기본세율하고 같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차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세금을 내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해줬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장이나 어업이나 운전하거나 청소 경비 이런 거 야간에 하시는 분들 직종도 제한을 해뒀었어요. 미용, 숙박, 조리, 음식점, 매장 판매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직종도 몇 가지를 추가를 더 했습니다. 상품 대여 종사자라든가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또는 단순 노무직 같은
같은 경우에도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 근로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확대를 했고요. 사업자도 영세한 사업자들만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표가 5억 원 이하인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들만 이걸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연말정산의 귀속이 근로자한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사업자를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추가세액 공제 부분인데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를 사용을 해야 돼요. 연봉 4천이면은 1,0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많죠. 이만큼을 써야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기존의 법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도서, 공연, 미술관, 문화적인 상품을 썼다든지 전통시장에서 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던 거를요. 똑같은데 이번에 그 2021년도 소비금액 중에서 2020년도보다 더 5%를 초과해서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25% 이상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썼던 금액의 5%를 초과해서 쓰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15%나 30%나 40% 중에서 더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면요. 정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500만 원을 더 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초과해서 증가한 금액의 10%니까 원래 2천만 원 쓰던 부분이 2,500을 쓴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 200만 원에 신용카드 쓴 거 15% 하면 얼마예요? 30만 원. 거기에 세율 15% 곱하면 4만 5천 원 증가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추가세액 공제 너무 크게 의미를 두시지 말길 바랍니다. 차라리 신용카드 안 쓰는 게 더 낫습니다. 신용카드 추가로 쓸 때 한도를 100만 원을 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많이 쓰시지 않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자, 월세세액 공제가 개정이 됐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월세세액 공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전세 물건이 줄었고 월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 금액이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죠. 급여자가 높으나 낮으나 월세를 부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가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요. 공제율도 5,500만 원 이하면은 12%,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면 10%를 공제를 해주는데요. 급여자가 아니라 사업자들 중에 종합소득 금액으로 4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 대한 혜택이 월세액의 12%였는데 이 공제를 4,500만 원으로 한도를 조금 올리겠다는 거예요. 3.3%나 사업소득자들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급여자에 대한 혜택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요청을 듣는 거는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요거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오는 걸로 봐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엔젤 투자 지원에 대한 그 적용 기한이 확대가 됐는데요. 엔젤 투자로 해서 소득 공제를 받는 게 굉장히 큽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것보다 요 소득 공제 금액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엔젤 투자 소득 공제는요. 벤처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 금액의 공제율 30%에서 100% 차등이 있는데요. 요 차등 금액에 대해서 공제 한도,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 한도를 해서 이거를 빼주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크죠. 투자 금액의 30에서 100%를 종소세를 거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이었는데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여러분들 엔젤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기술자들 채용하기가 어려운데 국내 직원들도 채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외국인의 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입을 유도하는 거에 대한 취지입니다.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소득세를 50% 감면을 해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요건이 좀 필요했었죠. 연구원이라든가 R&D 투자센터에 일하는 외국인이어야 됐는데 연구원에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에다가 외국 과학기술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도 해주겠다. 박사학위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2년만 근무를 해도 연구원이 아니라도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해주겠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R&D 센터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나 정보 출연기관에 해당하는 분들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로 국내로 유입을 유도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2022년 개정 내용으로
내용으로 기부금 한도가 확대가 됐는데요.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30%로 했던 부분을 2021년도에는 한시적으로 5%씩 높였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 초과는 35%. 코로나 시기에 기부를 많이 하기를 유도를 하는 건데 2022년은 아직 코로나는 안 거쳤는데 2022년까지 했으면 할 뻔했는데요. 일단은 2021년도만 적용을 합니다. 2022년도도 개정세법으로 소급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부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이 안 되고요. 2021년도에 기부한 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세법에 대한 연말정산, 이것도 세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연말정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공제 중에서는 월세 세액 공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엔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 소득 공제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 개정세법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